첫 번째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요 환경에서 이쪽에 생물이 되겠죠. 이 생물로 요 간 화살표 요게 일종의 작용입니다. 작용. 요 아래쪽 그러면 반작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 용어보다 어떤 예시를 좀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얼은 생물체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죠? 자, 곰팡이는 분해 자고요. 자, 숲의 나무, 즉 생물이 하천에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방향은 니은이 되겠죠. 그죠? 반면 디귿은 일조량,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기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이걸 리얼로 이해하면은 더 좋은 예가 됩니다. 기억은 작용, 리얼은 반작용. 그럼 디귿과 리얼이 있는데 다 디귿과 리얼 차이는 디귿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기억납니까 이게 먼저 텃세, 그 다음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예시가 나왔고요. 이게 리얼이라면 요거 예로는 뭐냐면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 경쟁 벼타가 일어났죠. 그죠? 피식과 포식, 기생, 공생 이런 것들이 또 예시가 됩니다. 자, 개체군 A 개체군 A란 말을 썼기 때문에 요 안에는 뭐다 다 같은 종이 되겠죠. 그죠? 자, 지류 생물 때문에 바위가 어찌 되니까 방향이 뭐다 생물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니은이 맞겠죠. 분선은 디귿 굳이 예를 들어 분선은 서로 다른 종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리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있다라면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 문제도 보게 되면은 간은 어떤 생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고 나는 빛의 파장 때문에 조류의 서식 깊이가 다르더라. 즉 환경 때문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다. 그죠? 그러니 나의 예는 환경 때문에 생물 영향을 받으니까 니은의 예가 됩니다.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당연히 생물, 군집이고요. 그 다음 나는 니은의 예가 됩니다. 그 다음 기억은 반작용이 되겠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게 작용입니다. 자, 예시가 잘 나와 있는 거다. 그죠? 같은 종의 언어가 하천에서 특색권, 즉 같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간 상호작용이 아니고 종매 상호작용이죠. 그럼 기호로 본다라면 리얼의 예가 됩니다. 기억은 작용이다. 그죠? 자, 지렁이 때문에, 즉 생물 때문에 땅이 어찌됐다. 방향성이 니은이 맞다. 그죠? 그 다음 나는 디귿이 아니라 리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식물의 개화 조건인데 풀이도 몇 번 같이 했지만 이 개화에는 일단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이 중요한데 지금 요 시간을 우리는 10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는 이런 이제 8시간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11시간이라고 하고 3은 앞에 걸 5시간 뒤에 걸 6시간이라고 예시를 들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1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0시간 연속적인 빛 없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꽃이 안 핀 거고 2는 이 10시간 연속적인 것보다 길기 때문에 꽃이 폈다. 그죠? 그 다음 3은
두 개를 합하면 11시간이 되지만 실제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 연속적인 게 10시간 이상 안 되기 때문에 3은 꽃이 피지 않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종의 식물은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 A보다 길 때 개화한다. 제일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3에서 A보다 길다. 3은 연속적인 거는 길지 않다. 그죠? 두 개 합은 11시간이 되지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의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죠? 이번엔 또 빛의 색이, 즉 빛이 강한 곳 양옆은 두껍고 음옆은 얇다. 즉 빛의 세기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예시가 되고, 자, 곰팡이는 분해자다 또 나와 있고, 기억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네요. 틀렸다 그죠? 작용이 있다 그죠? 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기억의 예시가 됩니다. 그죠?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 12번 문제도 연속적인 빛 없음 시간 아까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묻는 10시간 이 조건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뭐다? 8시간, 이거는 11시간, 이거는 5시간, 6시간 예시를 들고 이거는 뭐다? 1시간, 12시간 이렇게 할게요. 이래 예를 든다라면 당연히 1번은 꽃이 피지 않겠죠. 조건 2는 꽃이 피겠죠. 3번은 꽃이 안 피겠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꽃이 피겠죠. 그죠? 1조 시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되고, 종에는 빛 없음 시간의 합이 아니라 그죠? 연속적인 어두운 시간이 된다. 그죠? 13번 문제 생태계 A, 생태계 B를 개체군 A, 개체군 B로 바꾸라 그랬죠. 그죠? 자,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디귿이 된다. 그죠? 방향성을 봤을 때. 그 다음 영양 염류의 유입으로 식물 플랑크톤, 즉 환경 때문에 생물 영양받기 니은이 된다. 그죠? 나는 이거는 기억의 예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개체군 A와 개체군 B, 즉 종간 상호작용이다. 그죠? 가는 틀렸다. 영양염료는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고, 자, 요거는 분서다. 그죠? 분서. 서로 다른 종이니까. 분서의 예는 종간 상호작용, 즉 다의 예가 됩니다. 자, 질소의 순환 과정, 뭐 N2가 있다라면은 여기 암모늄 이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산 이온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게 질소 고정 세균. 그러면 여기 A다. 그죠? 이거 질소 고정 세균. 그다음 이렇게 된 게 탈질산화, 요게 B가 되겠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질산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탈질소 세균은 과정을 봤을 때 여기 B다. 그죠? 여기 탈질소. 그 다음 A는 질소 고정이다. 그죠? 자, 순위제는 디귿 해당된다. 디귿. 순위제는 기억납니까? 같은 종이었다. 그죠? 같은 종 안에 쓰기 때문에 디귿 아니다. 그죠? B는 탈질소 세균이다. 그 다음 A에서 토양에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 생물 때문에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생물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억의 예시가 된다. 자, 16번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A와 B는 빛 있음과 빛 없음 중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최소 8시간 이상 빛 없음이 연속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개화함이니까 최소한 20, 22 중에는 하나는 빛 없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빛 없음. 당연히 그럼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개화함. 8 이상이니까 개화함, 개화함. 그래 됩니다. A는 빛 있음, 기억은 개화함. 당연히 비생물적 환경요인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개체군과 개체군 뭐 간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인데 생장곡선, 이론적 생장곡선이 아니라 실제 생장곡선은 이렇게 S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적의 환경 수용력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종 A, 종 B가 단독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같이 넣으니까 B가 사라졌다. 그죠? 즉 경쟁 배타가 일어났는데 이런 생태적 지위, 뭘 먹는가, 어디에 사는가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죠? 모두 환경에 장을 받겠죠. 그죠? 자, 주기적 변동 그 패턴 그래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둘 다 증가하죠. 두 번째 요거는 감소하고 요거는 증가하고 세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고 P 구간은 또 기억은 증가를 하고 계속 요거는 감소하네 그죠. 그럼 오른쪽 나에서 증가를 찾으면 되죠. 그죠. 요게 뭐다? 4가 되고 그 다음 시기가 1, 그 다음 시기가 2, 그 다음 시기가 3을 이렇게 반복되겠네. 그죠. 자, 이건 둘 다 감정가기 때문에 누가 A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면은 화살을 봤을 때 1, A가 감소한다. 그죠? 그러면 요게 뭐다? A다. 그럼 요 기억이니까 요게 A고 요게 뭐다?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P 구간은 3이다. 기억은 A다. 그럼 두 개체군 사이에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다. 피식과 포식이다. 그죠? 피식과 포식 관계. 자, 천이는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다. 1차 천이는 다시 뭐다? 건성천이가 있고 섭성천이가 있다. 여기 빈 영양호. 그럼 이거는 뭐다? 1차 천이의 섭성천이 과정이다. 그 다음 극수림이 극상이 되겠죠. 자, 산불이 나게 되면 다시 뭐다? 땅이 있기 때문에 초원에 시작하는 2차 천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B, C 각각 따로 키우게 되면 A가 환경 수용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으로 되네요. 자, 근데 A와 B를 같이 키우니까 A도 줄고 B는 아예 사라졌다. 그죠? 이게 뭐다? 그럼 이거는 뭐다? 경쟁을 나눈 거다. 그죠? 경쟁을 한 거고 심지어 베타가 일어났네. 그죠? 반면 지금 A와 C를 같이 키우게 되면 A도 증가했고 C도 증가하는 즉 상리 공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분수는 틀렸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경쟁 패턴이 일어났고 그 다음 편리가 아니라 상리공생 관계다. 자, 용암 대지 출발, 즉 1차 천이 건성 천이 과정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목이 나오고 그 다음 양수림이 나오고 혼합 엄수림으로 흐른다. 즉 천이 과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얘는 관목이다. 1차 천이 과정이다. 극상은 당연히 뭐다? C에서 이루겠죠. 그죠? 자, 방향구를 이용한 우점중 계산. 어, 자, 먼저 가에서 A, B, C 밀도 해볼게요. A가 하나, 두 개네.
B 세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죠? 그 다음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그죠? 그 다음 나에서 밀도 A 없네 그죠? B 하나 둘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그죠? 자 가에서 밀도가 제일 높은 것 당연히 뭐다? C가 되겠죠 그죠? 종수는 3개와 2개네 그죠? 자, 빈도는 나온 칸의 수입니다. B 가에서 몇 칸 나왔죠? B 2칸 나에서도 2칸. 자, 이 문제는 A를 그 다음 B를 단도로 하면은 A, B는 실제 다 이래 나오는데 같이 키우니까 둘 다 올라가는 즉 상리 공생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기억 구간에 해당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당연히 환경장은 받겠죠. 그리고 상대적 지위가 이제 중복되면은 니은 즉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 또 방향후 문제 먼저 A에서 봅시다. A에서 참나물, 개망초, 페랭이 밀도를 한번 볼게요. A에서 참나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죠. 자, 개망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되네요. 그다음 페랭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개 되네요. 즉, 25개 중에서 이제 합이 그럼 상대 밀도는 25분의 각각 비율이기 때문에 4로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다? 20%, 28%는 52%가 되네요. 이 합은 다 빼기 나와야 됩니다. 퍼센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해에서 참나물의 상대 밀도는 20이다. 그 다음 B에서 망초의 개체군 밀도. 자, B에서 봅시다. B에서 개망초 개체군의 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그 다음 페랭이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밀도는 같다. 식물의 종수 여기도 세종, 여기도 세종이네요. 자,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다 그죠? A 밀도는 감소하였다. A 세모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죠? B의 빈도는 증가하였다. B는 빈도가 나온 장수, 칸수기 때문에 세 군데 빈도는 변함이 없다. 종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여기는 2종, 여기는 3종. 그리고 그 수가 좀 더 많다 그죠? 자, 11번 문제. 단독 배양하는 것보다 혼합 배양을 하니까 둘 다 올라간 즉 상리 공생관계. 상리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종 1, 종 2 서로 다른 종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입니다. 이 그림은 살짝 잘못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의 예가 됩니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 일단 둘 다 뭐 상호작용 맞다. 그죠? 당연히 S작용이겠죠. 이거는 뭐다? 기억에 해당된다.
자, 17번 문제.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최근 어떤 거 모이시는 문제다. 그죠? 자, 상대 이런 값은 모두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16, 24, 40에 30, 70. 이걸 당연히 뭐다? 3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상대 빈도 한번 볼게요. 0.4일 때가 뭐 4칸, 총 10칸이라면 4칸 나오게 되겠죠. 그죠? 20%니까 0.2는 10%다. 그러면 0.7은 35%다. 그죠? 100을 만들려면 65, 이거 더하면 35가 되네요. 그럼 이걸 좀 더 0.7 됩니다. 그 다음 상대 빈도를 분수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칸수, 자연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 밀도 36이 30%니까 20%일 때는 뭐다? 3분의 2니까 24가 되겠죠. 12가 되면 또 10%가 되겠네. 그죠? 총 60%, 40% 남았다. 그죠? 당연히 뭐다? 이거는 48이 됩니다. 지표를 듣고 있는 면적은 필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값을 보게 되면 A가 16 제일 적다. 그죠? 우점종은 상대값 3개를 더합니다. 그 더한 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중요치가 되겠죠. 그죠? 자, 20, 20, 16, 보다 56, 30, 35, 24, 65에 24, 89, 10, 10, 30, 50, 그 다음 30, 30, 105, 당연히 뭐다? 그럼 D가 우점종이다. 자, 그 다음 방형구 그림을 재밌게 냈는데, 자, 토끼풀의 빈도는 4분의 3이다. 토끼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그럼 D에는 토끼풀이었겠죠. 그죠? 그럼 토끼풀은 일단 밀도가 뭐다? 5개다. 5개. 그 다음 질갱이와 강아지 풀이 있는데 조건이 이 둘은 토끼풀의 밀도의 2배다. 그럼 질갱이도 10개, 강아지 풀도 10개란 말이 되겠죠. 그러면 빈도는 자, 빈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토끼풀이 5개 됐고요. 그 다음 D에는 토끼풀은 당연히 뭐다? 없습니다. 그럼 D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먼저 질갱이가 10개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기 질갱이가 3개 들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강아지 풀인 총 10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아지 풀은 하나 들어가네요. 자, 그럼 빈도 강아지 풀은 4군데 다 나왔다. 그죠? 강아지 풀은 빈도는 4 하면 됩니다. 4분의 4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러면 토끼풀의 빈도는 3 하면 되겠죠. 그죠? 4분의 3이 아니라 그럼 질갱이 빈도는 C였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3이다. 그럼 상대값 해볼게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이는 뭐다? 20, 40, 40 상대 빈도 30, 30, 40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상대 피도가 있겠죠. 그죠? 여기 상대 피도가 이제 주어질 텐데, 상대 피도. 자, 합치는 게 이제 우점종인데, 보자. D에는 질갱이가 있다. D에 질갱이가 있다. 있죠. 그럼 토끼풀의 상대 밀도는 20%다. 맞죠? 그 다음 우점종이, 즉 중력치가 적은 게 질갱이라 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현재 합치면 뭐냐면 50이고, 현재 합치면 70이고, 현재 합치면 뭐다? 80입니다. 그럼 상대 피도가 더해지게 되면 이제 중력치가 되는데, 질갱이가 최고 크다는 말은 여기서
P도, 즉 알파가 지어진 게 제일 크다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이 강아지 풀의 상대 P도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우점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P도는 최소한보다 질겨 E가 강아지 풀보다 크다. 이걸 베타 합시다. 70 플러스 알파가 80 플러스 베타보다 커야 됩니다. 자, 개체군은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1형 우리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3형은 보통 어류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형은 뭐냐면은 A식이, 즉 초기 사망률은 비상 높다. 아니죠, 그죠? A식이는 사망률이 낮다, 그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자, 특히 2형은 요 기울기 같다, 그죠? 이거는 뭐다? 사망하는 비율이 같은 겁니다. 개체수 같은 게 아닙니다. 자, 한 번에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초기 사망률이 높은 3형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 문제 보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상대값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면 이게 중요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든다면 이게 뭐다? 70, 요게 55, 이번에는 60, 이거 뭐죠? 60, 얘는 55. 자, 중요치의 가장 큰 정원 A다. 니은, 즉 P도다, 그죠? 상대 P도 제일 큰 정원 B, 맞죠? 26. 자, 방향구수가 많다면은 상대 빈도를 보면 된다. 상대 빈도 출현하는 방향구니까 E가 D보다 D가 맞는 말이다. 그죠? 틀렸다. 그죠? 다시 보니까 E가 D보다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자, 24번 문제. 개체수가 각각 100이네요. 대신 가의 면적은 나 면적의 2배다. 가의 면적, 여기 뭐 면적이 있다면 이걸 가의 면적은 뭐 S라면은 나의 면적은 2분의 S 이러면 되겠다. 그쵸? 면적. 자,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60이니까 이게 40이 되나요? 밑에 100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69니까 이건 31이 되네요. 그 다음 상대 빈도가 나와 있고 이 세 개 또 100이 돼야 된다. 그죠? 70이니까 이게 30 되네요. 그 다음 이것도 100 되려면은 이거는 33이 되네요. 자, A 개체군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밀도. 가에서는 뭐다? 면적 S분의 40이 되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2분의 S분의 40. 그 말은 S분의, 25. 그럼 S분의 뭐다? 50. 그러니 밀도는 가에서가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뭐다? 나에서가 더 크다. 자, 나에서 B의 상대 밀도, 전체 합이 100이니까 100에 31, 31% 맞다, 그죠? C의 상대 빈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30, 33.
자, 25번 문제는 우리 총생산량이 이만큼이면 여기가 호흡량이고 나머지가 순생산량이다. 이 전체가 총생산량이다. 그리고 순생산량 안에 비식량, 낙엽고사, 생산량 나눠집니다. 자, 먼저 양수림이 출현하고 나중에 음수림이 출현하게 되겠죠. 청의 과정은 기억은 양수림이다. 그 다음 요게 뭐다? 호흡량이다. 그러더니 점점 증가했다. 그죠? 요게 총생산량이다. 자, 27번 문제 군집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지역을 보게 되면 일단 상대값은 다 100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0을 만들려면 30, 29, 59니까 이게 뭐다? 4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100 만들려면 55니까 이건 뭐다? 45가 되겠나? 그 다음 여기도 또 100을 만들려면 이게 41이니까 이건 뭐다? 59가 된다. 그죠? B 같은 경우도 100을 만들려면 75니까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55니까 이건 또 45가 되겠네요. 그 다음 13, 38이니까 뭐다? 62가 됩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값은 알 수 있다. 자, 하지만 지금 상대값입니다. 다. 자, 1의 우점종은 C다. 1에서 C가 보면 세 개 합친 거 제일 크겠죠. 그죠? 보니까. 개체군의 밀도는 1의 A가 2의 B보다 크다. 자, 이 상대값이고 실제 그 밀도는 여기는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30개, 41개, 29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120이다. 그죠? 120이기 때문에 5%, 125%는 6이다. 그죠? 120에 25%, 즉 4분의 1이다. 그죠? 그럼 30이다. 그죠? 그 다음 120에 7분 나머지 뭐다? 그럼 뭐가 되죠? 63가. 숫자가 맞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개체의 밀도 1의 A 30개, 2의 B 30개. 틀렸다. 그죠? 같다. 그죠? 그 다음 종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종다양성, 개체군이 얼마나 골고루 있는가다. 그죠? 보니까 개체군이 균등하게 있고 반면에 보다 이건 A가 많이 줄었다. 그죠? 그러니 1S가 2S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 과정 값을 비교하면은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생산자, 녹색식물을 1000이라 하고 1차 소비자를 100, 2차 소비자를 20을 넣으면 된다. 그죠? 효율은 10%가 되죠. 20%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 분해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총량 즉 115, 1차, 2차 소비자의 호 85보다 많다. 자, 이게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호흡, 이것도 호흡, 이것도 호흡, 이게 연소가 되겠네요. 자, A 광합성 맞죠? B 에너지량 A보다 많다.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총량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 세균 곰팡이는 C가 되고요. 가나다 호흡이죠. 그죠? 라가 증가하면 연소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이것도 값을 주면 쉽다 그랬죠. 이게 1000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다? 한 400이다. 이거는 뭐다? 그러면 뭐, 200 할까요? 이것도 200, 이것도 200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얼마다? 200이란 말입니다. 얘는 호흡량이다. 당연히 유기물이죠. 즉, 이걸 1000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200입니다. 200. 피식량이 가는 겁니다. 자, 질소 고정 과정. 이거 질소 고정이다. 그럼 나는 탈질소 과정이다. 또는 탈질산화 과정이다. 이게 질산화 과정입니다. 자, 질소 고정 세균 가, 나 탈질소 과정. 자, 당연히 이렇게 섭수한 질산 이온은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에서는 질소 동화작용. 자, 질소 순환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죠? 이게 질소 고정 부력 박테리아 대표적으로 탈질소 과정은 다가 된다. 그죠? 그 다음 틀렸다. 그죠? 가나다 모두 미생물의 세균이다. 그죠? 자, 에너지의 흐름을 이제 값을 표시한 겁니다. 들어온 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0.2가 되고요. 그 다음 0.2, 1, 0.8, 그 다음 2가 되고요. 그 다음 2, 10, 14, 26이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제 피라미드로 그린다라면은 26, 2, 0.2가 됩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요 놈은 26분의 2 하면 되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10%다. 그쵸? 요거는 뭐 7점 얼마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들어온 건 다 호흡으로 나와야 된다. 11.1 나와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나간 거 합치면 200, 200, 200, 600, 1000, 1000, 3500, 5500, 만. 총 생산량 만분의 호흡이 5500 빼면은 차이 4500, 만분의 4500, 2분의 1보다 작다. 그죠? 에너지 효율 10%, 20%, 영양 단계 이동은 다 유기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1.5, 1.5, 2, 2.5, 3.5, 8에 2, 10, 100. 자, 곰팡이는 A, 틀렸다. A는 생산자, 식물. BSC, 유기물 맞겠죠, 그죠? AS, B로 이동한 에너지량 10, BSC, 2, 당연히 ASB가 많겠죠. 자, 이것도 질소 고정 과정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자, 질산 이온이 기억에 의해서 질소 기체, 그럼 요거는 기억 과정이다. 그렇죠? A 과정. 니은이 하는 거다. 그죠? B 과정이네요. 그러면 가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나왔다. 그죠? 틀렸고 질산화 세균, 즉
B, 요게 B입니다. 그죠? B가 A로 바뀌는 과정, 질산화. 당연히 기억관이는 뭐다? 기억관이는 세균이기 때문에 생물이다. 그죠? 자, 이래 보이지만 피라미드로 바꾸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1000이 되겠죠. A는 뭔지 몰라요. A는 일단 15고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효율이 현재 뭐다? 20%다. 그럼 이 효율은 뭐다? 10%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다? 100이다. 말도 안 되죠. 효율은 증가했죠. 그죠? 이거는 15%. 자, 19번 문제는 요 조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에너지 값을 이제 예시를 보고요. 여기가 100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10% 만들어 볼게요. 10%라 치면은 여기 10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다? 2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 만들어 볼게요. 10% 그러면 15g 하면 되죠. 3이 되겠네. 그 다음 요거요. 그 다음 에너지 값이 3이 있네요. 3이 있으면 이거는 뭐다?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되죠. 그러면 여기 뭐다? C, 그 다음 이게 B, A. 그러면 에너지 효율 C는 A의 2배다. 맞는 예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기억은 3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 기억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다? 15다. 그럼 이거는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0%다. 그러면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 에너지 상대값이 있는데 1차 소비자는 10%다. 왜 500분의 100이 10%를 소비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다? 최소한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500이 있다. 그럼 여기 뭐다? 10%이기 때문에 50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뭐다? A다. 그 다음 여기는 B가 돼야 되겠네요. B 값은 에너지가 얼마? 10. 그러면 10%가 맞고 여기는 뭐다? 20%가 되네요. 니은은 순생산량이다. A의 호흡량, 이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생산자의 비식량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더라. 그죠? 그러니 틀렸다. 2차 소비자는 20%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뭐 두 개가 나와 있지만 가에서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5%다. 맞죠? 그죠? 그리고 나에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0%다. 이거 뭐다 그러면 100이 된다. 그죠? 자, 가에서 10%, 15%, 20% 증가하죠. 그죠? 그 다음 또 에너지 이동, 요게 뭐 0.4 5배이기 때문에 2, 총 20 중에서 10, 2 받아서 0.9, 0.4, 그럼 0.7. 자, 그러면은 8, 0.7, 0.1, 0.8.8. 니은 더하기 D가 0.7 더하기 0.8.8, 9.5. 하지만 기억은 10. 생산자 역할
광합성입니다. 그죠? 이동은 유기물로 이동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 문제 해주기. 자, 더 다양한 미생물이 산다 종이다. 그죠? 유전자가 다르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요게 갑니다. 요게 나고 좀 이동되어 있는 거죠. 우점정, 대충 봐도 여기는 뭐다? 요거 기억이 되겠네. 그죠? 자, 정수 4개, 여기도 4개네요. 정다양성, 좀 균등하게 된다. 그죠? 여기는 나는 보니까 좀 개체들이 개수가 3개, 4개 균등하게 있다. 그죠? 그건 틀렸다. 그죠? 자, 이 지구로 본다라면은 이게 적도고 극지방이다. 그죠? 그러니 적도에는 생물종이 많고 극지방에는 생물종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고위도로 갈수록 종 다양성은 감소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종이 많을수록 뭐다? 우리 생태계가 더 안정되겠죠. 그죠? 자, 서식지 분할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변두리에 있는, 그쵸, 가장자리에 있는 종은 그런 대로 뭐다? 유지가 됐죠. 그죠? 반면 안쪽에 있는, 내부에 있는 특히 뭐다? 이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졌네. 그죠? 종수가 감소하였다. 당연히 뭐다? 내부 면적은 줄겠죠. 가장자리 면적은 늘겠죠. 값이 점점 뭐다? 커지겠죠. 그죠? 내부에 있는 종이 줄었다. 그죠? 자, 생물 다양성의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이거는. 자,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런 땅이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땅이 이만큼 줄었다. 그죠? 그럼 S, 그럼 이거는 이쪽 S를 2분의 S를 할까요? 자, 65 줄었네. 이것도 많이 줄었다. 그죠? 하지만 60에 40, 이것도 줄었네요. 자, 정다양성이 증가하였다. 60, 60, 60 균등하게 있다가 아니다. 그죠? 한쪽은 많이 줄었다. 그죠? 자, 이런 색깔이 나왔다는, 이런 유전자가 있었다는 건데 사라졌다. 그죠? 니은의 밀도는 증가하였다. 니은 60, 50. 자, S분의 60이고 2분의 S분의 50입니다. 이거는 뭐다? S분의 100입니다. 그죠? 그래 밀도는 증가하였다. 자, 밀도 공식은 서식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자, 여기도 기역 면적은 디귿과 같고, 면적의 복합 기역, 니은의 면적은 기역의 2배다. 그러면 기역 S, 니은은 2S 면적입니다. 디귿 S 하면 되겠죠, 면적. 자, 종다양성 기역 S가 디귿 S보다 높다. 종다양성 보니까, 기역 디귿, 디귿 종수도 적네, 그죠? 시계체군의 밀도는 기역 S가 니은 S보다 낮다. 9 S분의 9 2S분의 18 결국 S분의 9 밀도는 서로 같다 같아 C는 거죠. D의 상대 밀도 자, 이 다 합쳐버리면은 40이죠. 그죠? 25, 15 35 60이 돼. 그죠?
이거는 40이다. 그죠? 자, 니은 D 12, 60분의 12, 40분의 12. 당연히 뭐다? 틀렸죠. 그죠? 상대밀도. 자, 보자. 생물 자원은 식량의약품 맞는 말이 됩니다. 무당벌레, 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럼 뭐다? 그럼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습지에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중 종 다양성, 즉 종의 다양한 걸 좀 설명하고 있다. 그죠? 니을이 다양할수록 즉 다양한 생태가 일수록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 당연하죠. 이거는. 자, 수능 문제, 제가 문제 볼까요? 자, 그림만 딱 보면 이게 이제 전체 개체수, 건물이 1하고 뭐 2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1의 전체 개체수는 모르겠는데 종수는 같다. 그죠? 만약에 A, B, C 종수 같았기 때문에 이런 전체 개체수 이만큼 구간이죠. 그죠? 이런 뭐 30, 약 30 이렇게 해볼게요. 반면 2는 많이 줄었다. 그죠? 이런 이렇게 하면 되고, 뭐 70, 30, 70, 20, 10을 할게요. 2는 종수는 줄었다. 그죠? 뭐 10,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100이다. 그죠? 이거는 보다 75다. 그죠? 하지만 종 다양성은 증가했잖아. 그죠? 종수는 줄고 전체 개체수도 줄었지만 종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말은 특정 종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아주 골고루 있다는 거다. 그죠? 자, 일단 구간 1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다. 종수는 변함이 없는데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점점 어느 한 종은 개수가 늘었겠죠. 그죠? 자, 균등한 것 당연히 뭐다? 2가 균등하겠죠. 자, 종 다양성은 동일 종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죠? 자, 15번 문제. 요런 걸로 지표종이라면 지표종, 환경 상태를 볼 수 있는가? 자, 이 문장 보면 T1일 때 AC 개체수의 합은 T2일 때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거 문장 해석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합과 이거 합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T1일 때 B 상대 밀도는 T2일 때와 같다. 면적 변함이 없잖아. 면적 같은데 상대 밀도 같다는 말은 결국 뭐다? 전체 합은 같죠. 그죠? 합은 같으니까 이게 같으려면 이게 뭐다?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더하면은 7, 8, 20, 50이 됩니까? 그럼 이건 얼마다? 17 돼야 되겠는 거죠. 기억은 17이다. 자, 종다양성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1일 때 개체가 골고루 있죠. 숫자가. T2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T2가 되니까 C가 확 줄었다. 그죠? C가 뭐냐면 지표종이기 때문에 그죠?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오염물질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아니죠. T2가 되니까 이게 줄었기 때문에.